제가 이번에 준비한 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PM 사업의 가치와 또 보상 플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이 얘기를 앞서 저를 모르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저의 마이스토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과 함께 14년째 분당에서 작은 꽃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 두 아이의 엄마고요. 어, 저희 아들은 24살, 25살 두 명이 있어요. 이들도 지금 PM이 굉장히 매니아들이고요. 어 제가 꽃집을 하게 된 건 시간적 자유를 얻고 싶어서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제가 가게를 오픈했잖아요. 근데 저의 상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었어요. 어떻게요? 9 시면 문을 열어야 되고요. 또 어때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는 고객이 오기 전에 새벽 시장을 다녀와야 돼요. 밤 시장도 다녀와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을 미리 배치해 놔야 되기 때문에 늘 내 몸은 서서히 지쳐갔어요. 그리고 시즌 때면 거의 잠을 못 자고 작업을 했었고요. 또 모든 꽃들이 생화이다 보니까 매일 물을 갈아야 되는 어떤 노동력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점점 살이 쪘고요. 한 9 년, 7 년, 8년 지나면서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머리 뒤통수를 막 이렇게 때리고 의자에 앉아 있었더니 들어온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집사님 그거 혈압이에요. 빨리 병원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고혈압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부분에 무지했거든요. 그리고 왜 걔가 이걸 몰랐을까? 자, 저는 제가 방금 전에 저희 아들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제가 29에, 그러니까 26에 결혼해서 28, 9에 아들을 2 명을 연년생으로 낳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4kg대 육박한 큰 아이들로 태어났어요, 연년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의 아마 내 몸에 있는 영양소들을 우리 아이들이 다 가져갔었나 봐요. 둘째 아이를 낳고 정말 한 8-9 개월 될 때까지, 8 개월 될 때까지 늘 머리가 아팠고 우울증이 나도 모르게 '살기 싫다.' 이런 말이 입에서 나왔을 때 우연하게 우리 교회에 집사님,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저희 집에 이런 박스를 하나 들고 왔는데 그게 H사, 그러니까 허벌라이프 이렇게 건강식품 키트를 저에게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살고 싶었잖아요. 남편도 저를 어떻게 하면 분당에 있는 모든 병원을 다녀도 제가 그 우울증과 머리 아픈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경과에 가서 MRI 조영진을 줘서 사진을 찍고 MRI를 찍어도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허벌라이프 그 키트를 저는 먹고 3일 만에 뭔지 모르게 머리가 안 아파지면서 에너지가 나고 청소를 하게 되고 아이를 관리하는 모습으로 바뀌니까 시어머니도 놀라고 친정엄마도 놀라고 남편도 놀라게 됐죠. 그렇게 건강식품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9 살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PM 사업도 제가 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이 건강식품이 우리 몸에 영양의 불균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또 전 세계 모든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미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제가 꽃집을 10년 동안 이렇게 많은 건강식품을 한 주먹씩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몸으로 바뀌어요. 그게 점점 살은 찌고요. 예전의 모습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 아팠죠. 비염에 시달리고 있죠. 아침이면 늘 다리가 저리고 몸이 무거워서 천근만근 그냥 일어날 수가 없고. 그도 그럴 것이 꽃집을 하면 식사 시간을 제때 지켜서 밥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밤 10시 이후에 먹거나 점심도 오후 3시, 4 시에 먹게 되고 아침은 거의 굶은 적이 허다하고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생활하려 있을 때 교회 집사님이 "혈압입니다." 하고 알았을 때 그때 제가 인지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2018년 4 월에 제 친구이자 스폰서인 서희선 사장님이 저희 가게에 찾아오게 됩니다. 첫날 잊을 수가 없어요. 4월 달이 굉장히 화창한 4월 달이었는데요. 오자마자 굉장히 새벽 시장 갔다 와서
그날따라 엄청난 꽃량을 다듬고 지처성에 이루고 엎어져 있는데 유선이가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 당시에는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구 물건 파악하겠네 리스트 이제 빨간색 그 샤사 포로 된 걸 2포를 저에게 타 줬어요. 근데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에게는 빈속이었기 때문에 "아 밥 먹었니?" "아니 빈속이야." "그럼 먹어." 하고 먹었던 게 반응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제 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비염이 심했고 코가 빨개지고요. 자 내 혈압이 있었으니 뭐 내 쪽도 당연히 안 좋았겠죠. 머릿속은 진짜 바늘이 콕콕콕콕 찌르는 것 같았고 얼굴은 뻣뻣해지면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손가락 마디마디 꽃집 아시잖아요. 매일 가위질하기 때문에 손 마디마디가 류마티스로 아침이면 팅팅 부어 손가락이 이렇게 접어지지가 않는 손이었어요. 여기 빨개지면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진짜 놀랐어요. 왜요? 저는 늘 꽃다발을 맞기 때문에 이런 거북목이 되다 보니까 제 체형이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늘 허리에서 누르는 신경이 왼쪽 다리를 짓누르면서 왼쪽 발등이 늘 시리시리해요, 아침이면. 딱 눈 뜰 때 시리시리한 그 느낌이 딱 드는 순간 그날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게 시작이 되는데 정말 신기한 게 있잖아요, 액티바이즈가. 아시죠? 그 왼쪽 다리만 빨갛고 오른쪽은 하얀 거예요. 그거에 또 속으로 놀랐지만 '이거 뭐지?' 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정말 시원하게 소변을 넣고 기지개를 딱 펴는데 정말 날아갈 것처럼 조금 전에 그 지쳐 쓰러진 내 몸이 아닌 뭔가를 먹고 막 날아갈 것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선이한테 그랬죠. "야 이거 마약 든 거 아니야? 왜 이래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저희 가게에 저희 지인들이 한 5-6 명이 왔던 것 같아요. 왔는데 똑같이 액티바이즈를 타서 먹였는데 다 반응들이 다른 거예요. 그때 속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저는 아까 얘기했죠. 아들을 키우는 엄마인데 그 해에 입학을 했어요. 용인대 태권도과를 같은 학번으로 2 명이 나란히 입학을 하게 됐어요. 큰 놈이 재수를 하면서. 그래서 입학을 하면서 입학금을 내야 되는데 통장에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해 남편하고 저는 뭔지 모르게 서글펐어요. 정말 열심히 20년 이상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밖에 없지? 아이들 등록금 못 낸다는 그 마음이 왠지 서글픔으로 다가왔고 '그럼 나는 미래를 어떻게 살지? 미래에 2 아들에게 짐되는 부모가 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계속 드는 생각이 20년 전에 제가 허벌라이프를 경험했잖아요. 어 돈이 없 돈에 리스크가 없는 일 또 내 능력을 발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면 사실은 네트워크 회사밖에 없어요.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일 제가 꼬집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계속 대기업이나 어떤 새로운 곳에 잠식당하게 되잖아요. 그걸 이미 경험하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찾고 있었어요, 두리번. 근데 마침 PM이 온 거예요. 정말 저에게 행운같이 찾아왔죠. 그런데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는 게 어 소혜선 유선이가 저에게 제품을 전달했지만 그날은 "어 알았어." 하고 왔지만 그다음 날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있을 때 아침이면 편안하게 일어났겠어요? 못 일어났어요. 저희가 새벽 시장을 월, 수, 금 경매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날 갑니다. 금요일 날 또 새벽 시장에 가서 일어났어야 되는데 다른 때 같으면 남편이 온몸을 주무리고 잡아당겨서 겨우 일으켜 주면 제가 지친 몸을 끌고 차를 타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신기하게 벌떡 일어난 거예요 4시 반에. '이거 뭐지? 이 가벼움은 뭐지?' 그때 저는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품을 굉장히 열심히 먹기 시작했고요. 열심히 먹기 시작했더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디톡이 되잖아요. 얼굴에 있는 독소들이 빠져서 그런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오는 사람마다 "뭐 먹었니? 뭐 발랐니? 살 뺐니? 너만 먹지 말고 나도 줘." 그렇게 시작된 게 PM 사업이었습니다. 어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만약에 서혜 선생님이 저한테 갖다
전 다시 또 선택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코로나 시대에 이 PM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3 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벌써 문 닫았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가게 하는 사람들이 꽃집에 지금 꽃시장을 가면 정말 많은 매장들이 문을 닫아서 사장님들이 안 보인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장님들이. 정말 그렇게 버텨주게 한 힘이 바로 PM이에요. 그래서 그런 PM을 제가 이 시간 소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좀 뜬금없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사냐고 물으시면 그저 웃지요." 이런 시가 있었어요. 진짜 좀 어색하긴 한데요. 인생의 목적은 결국 우리는 행복하고자 행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한국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OECD 주요 국가 중 최고로 행복하지 않은 최하위가 바로 한국이래요. 그래서 "왜 너는 행복하지 않냐?"라고 더 디테일하게 물었더니 소득이 나와요, 최하위가. 그 결국은 돈 때문이라는 거죠. 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95% 이상의 문제가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국의 문제만 이럴까요? 여기 보시면 2022년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그 경제 올림픽 같은 그런 게 매년 1 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수장들이나 정치인들,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 건데요. 향후 10 년간 세계적 규모의 가장 큰 위기 순위를 한번 나열해 봤대요. 그랬더니 자, 5 위가 생계 위기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죠. 저희뿐이 아니라 전 세계도 지금 생계 위기가 가장 위기라는 것을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이런 위기의 전염병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걸 말해 주는 거죠. 자, 어 코로나가 시작된 지 3 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라는 단어로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팬데믹은 대유행했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근데 엔데믹은 사람들이 엔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항상 존재하고 있는 질병을 말하고요. 엔데믹은 더 다른 말로 풍토병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이제는 코로나가 걸리든 말든 함께 가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계속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또 11월 달이면 다시 코로나가 유행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비자들이 이 코로나 2년 반 3 년을 겪으면서 관심사 주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자, 여기 한가운데를 딱 보시면 미래 준비라고 보이죠. 그도 그럴 것이 경제 불확실성 이거를 이번 코로나 때 많이 느끼셨어요. 본인도 모르게 회사가 문을 닫게 되고 실직자들이 나오고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됐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변화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사도 믿을 수 없고 그쵸. 자영업자들도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의 다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또 면역력을 강화하기 쉽게 건강과 면역에도 관심이 많아지고요. 4차 혁명 산업혁명, 소득의 변화, 엔잡러, 긱 이코노미, 인플레이션, 재테크 이런 코로나 전에 저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것들 뒤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 세계적인 석학들이 펴낸 책에서 보면 그 주요 주제의 공통점이 위기의 상시화를 얘기합니다. 위기는 늘 상쇄화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회 또한 많다라는 거를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 위기의 한자를 보면요. 위험할 위자와 기회의 기자가 공존합니다.
이런 말도 있죠.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이 얘기를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위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들의 생산수대 변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 어떤 걸 말하냐고 하면요. 요구르트 아줌마들 진화 과정을 보면 제일 빨리 알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가방을 메고 요구르트를 전달하다가 또 10년 후에는 카트를 끌고 또 10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전동차를 타게 돼요. 이 전동차를 타고 지금 막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또 10년 후에는 요렇게 로보트를 타고 요구르트 아줌마가 앉아서 운전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무인화가 탄생이 된 거죠. 상상도 못한 무인화 시스템이 된 거예요. 무인화가 됐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걸 의미해요. 무인 가면 저희가 카드 넣고 결제하고 나오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둘 필요가 없어요. 알바를 둘 필요도 없고요. 이런 생산 순환의 변화가 좀 놀라운데요. 이건 곧 부의 이동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노동 가치가 감소하고 있고요. 부가 이동을 하고 있고 무인 점포가 생기면서 기업에서 고용을 늘리지를 않아요. 우리의 노동 가치와 또 직장인들과 점포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가치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기업이나 큰 회사에서는 뭘로 대체하고 있을까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형성하고요. 로봇과 AI로 대처를 합니다. 코로나 2 년, 3년 거리 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식당들을 안 갔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식당을 갔더니 뭐가 있어요? AI 로봇가 음식을 배달하고 우리가 확인을 누르면 그 로봇은 다시 제자리에 딱 가고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또 더 놀라운 거는 포스마다 가격 찍는 포스가 있어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 시스템이 돌아가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진짜 발빠르게 움직이는구나. 우리의 노동 가치가 이미 이런 AI와 로봇가 대체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또 있어요. 그건 바로 수명의 증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오래 산다는 거, 수명이 증가한다는 거,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한번 돌아볼게요. 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28세가 될 때까지는 사실 적자 인생을 살아요. 그때는 그리고 30세가 되면 어때 직장을 취직하게 되죠. 그래서 퇴직하기 전까지는 흑자 인생을 삽니다. 또 퇴직하고 남은 인생을 살 때는 적자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적자 인생을 살 때는 누군가가 꼭 메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초기의 적자 인생은 이 아이들의 적자는 누가 메워 주나요? 부모가 메워 주죠. 그리고 노후의 적자 인생은 자녀들이 메워 줘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본인들이 살기도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힘들어진 거죠. 그만큼 이제는 적자 기간에 비해 흑자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게 또 하나의 위험 요소입니다. 또 위험 요소가 있어요. 정말 많죠. 물가 상승을 한번 볼게요.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휘발유 값이 2,000 원대를 육박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다니던 길로 좀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주춤하게 돼요. 기름값이 너무 들어가니까. 바로 체감이 되게 되더라고요. 과일값, 음식값 뭐 어디 세탁비 안 오른 게 있나요? 정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시세는 어떤가요? 평당 가격이 강남은 6 0 0 0 원, 7 0 0 0 원대가 됩니다. 2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한 14 억에서 15 억의 아파트를 젊은 세대들이 구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포기 세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지뢰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지금 현 시 생활에서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기회도 다양해졌다고요. 돈을 벌려고 하는 이제 위험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기회의 요소도 엄청 많아요. 자, 머니러시라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엔잡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2 잡, 3 잡 마다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오로지 돈을 쫓아서요. 또 투자 열풍은 어때요? 미술품, 비트코인, 음악 저작권 등을 투자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 고용 불안정, 물가 상승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과열이 되는데 직장인들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서 투자, 엔잡, 투자를 통해 수익을 다각화시키는 거죠. 제가 인스타를 작년 여름부터 쪼금 열심히 했어요. 10,000 팔로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루에 1 개 이상 피드를 꼭 올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거기 안에 어떤 경제학 교수가 강의를 무료로 한다는 게 올라와 있길래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첫 그 강사의 멘트가 뭐였냐면요. "여러분 수입의 파이프라인이 몇 가지인지 이 채팅방에 지금 써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 수입의 파이프라인이 몇 개라고?' 생각하게 됐죠. 근데요 사람들이 뭐 2 개, 3 개, 5 개, 6 개까지가 최고 많았던 것 같아요 그날은. 6개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양하게 선생님이 질문하니까 밑에다 막 글을 쓰더라고요. 와 이렇게 많이 한다고? 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나름 몇 가지 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는 택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자 아까 엔잡 여기 이런 엔잡이 뭘까 하면 유튜브에 지금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또한 암호의 화폐, 주식, NFT에 투자하는 사람, 또 음악 저작권이 요즘은 주식처럼 거래하는 시대가 됐대요. 또 B2E 게임 이런 컴퓨터에서 하는 게임으로 아이들이 돈을 벌어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게임에서 돈을 번대요. 저 동남아에서는 의사 월급이 100 에서 15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젊은 청년들이 게임을 해서 100 에서 150 이상의 돈을 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 게임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급하게 지금 달려왔는데요. 더 이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평생 월급을 잘 받고 잘 다닐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안 되잖아요 이제는. 또 내가 하는 자영업이 코로나가 풀려서 잘 될 것이다? 어디 그런가요? 안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 실직자가 지금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기본 자영업자들이 1억 이상의 빚을 내고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또 알바생들 월급 주는 사람들은 2억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잠식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디 예전같이 매출이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방법을 다 이제 세팅해 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수입원과 경제 활동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돈 걱정하며 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회사 생활 언제 자를지 불안하고 또 매일매일 나가는 우리의 일정한 그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수입이 안 될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고민에 산다는 게 정말 힘들다는 저도 그거를 생활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럼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오늘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먹는 방법은 어 저희가 요즘은 아이들이 경제관념을 일깨워주는 부모들이 되게 똑똑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에 교육을 하죠. 근데 우리 세대는 부모가 하고 노동으로 돈을 버는 그 세대 그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돈 버는 방법은 어때요? 노동소득으로 또 회사를 다녀서 내 몸을 써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 수입은 어때요? 한계가 있죠. 반면에 자산 소득은 어떻습니까? 건물 임대료,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로열티, 수수료, 연금, 저작권. 자산 소득에는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점포를 내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요즘 파이어족 들어보셨죠? 파이어족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자산 소득을 만들어서 은퇴하는 것을
은퇴를 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거기에는 노동소득으로 은퇴를 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자산소득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에요. 음. 돈을 버는 방법에 지금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노동소득은 어때요?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 어때요? 바로 소득이 생기죠. 알바생도 그렇고 회사생도 그렇고 저희 같이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도 일을 해야 가게 문을 열어야 돈이 들어오지, 오늘같이 저 한 가게 문을 만약에 닫잖아요. 그럼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한계는 어때요? 나의 소득은 누가 정해요? 직장인은 회사에서 정해 주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수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간이 들어서 퇴직을 하게 되면 내가 수입에 결국에는 제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산소득은요, 시스템 소득이라도 해요. 시스템. 자산소득은 시스템 소득을 하는데 한 번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돈이 나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건물을 사면 매달 임대료가 나오고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자본금을 모아 주식이나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사업 배당금, 주식 배당금 이런 게 나오게 되죠. 어때요? 시간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었더니 돈이 마구마구 한정 없이 한계 없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을 걸리는 것만 극복을 한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자산소득가가 되고요. 이 자산소득을 당연히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속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이런 자산소득이 PM의 사업이에요. PM의 플랫폼 사업이고 PM의 네트워크 사업이 이 자산소득에 들어갑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귀재 뭐 이런 얘기 하죠.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이 얘기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 절대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지 마라. 다른 소득원을 만드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그런 잠자는 사이에 돈 들어오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얘기하려고 엄청 급하게 달려왔어요. 피행의 보상 플랜은 수당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초반에 가게 일이 열심히 하다 보니 그땐 좀 장사가 잘 됐거든요. 스폰서에게 뭐든지 다 토스하고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케팅도 잘 모르고 돈이 어떻게, 뭐 돈은 컴퓨터가 본사에서 계산해서 넣어주겠지, 전혀 개념 없이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 돈 벌려고 이 PM 사업 하잖아요. 물론 여행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삶의 질을 바꾸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마케팅을 깨고 시작하셔야 돼요. 마케팅을 고객에게 가장 정확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매일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쉽게 말씀드리려고 연습했는데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당의 종류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추천 보너스, 6레벨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자동차 보너스, 빠른 승급 보너스, 여행 보너스,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자, 이 모든 수당 체계에 내가 들어가서 돈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오토십 가입을 하셔야 돼요. 오토십은 파워 칵테일 3박스, 리스토시 3박스를 첫 달에 결제를 하면 첫 달에 집으로 보내줍니다. 자, 2회차, 3회차는 결제만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가능하고요. 오토십은 아보, 3개월 정기 구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일어로 아보라고 얘기하고요. 자, 1차, 2차, 3차, 3달치가 결제가 되면 네 번째 달은 어떻게 해요? 첫 달처럼 똑같이 파워칵테일 3개, 리스토 3개가 집으로 다시 또 오겠죠. 그랬을 때 자동 연장이라는 걸 걸어놨을 때 와요. 자동 연장도 할 수 있고 먹기 싫으면 해지해도 돼요. 이게 바로 오토십 제도이고요. 우리가 보통 파워 칵테일과 리스토를 전달할 때 항상 짝꿍으로 따라가는 게 액티바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고객들이, 오늘도 제가 이 전화 받았거든요.
오토십이 왔는데 왜 액티바이즈가 안 오냐고요. 액티바이즈는 오토십과 별도로 따로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당의 체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바로 오토십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보너스, 직접 추천 보너스가 있습니다. 오토십을 보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오토십을 가입한 내가 저와 똑같은 5명의 아보를 소개를 했더니 회사에서 한 사람당 13,780원의 수당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10%가 더 되죠. 10%라고 했는데. 오토십 회원이 직대에 오토십을 달았을 때는 퍼스트 라인 보너스라는 직접 추천 보너스를 줘요. 그게 바로 약 10%에서 11%가 돼요. 왜 지금 이 11%의 하나 금액이 되냐면 저희 회사의 전 모든 제품에는 GV 값과 포인트 점수가 있습니다. 근데 GV 값은 퍼스트 라인 추천 보너스를 산정할 때 쓰는 점수예요. 근데 이 아보는 106 GV예요. 그럼 106 GV에 발음이 잘 안 해. 106 GV에 곱하기 우리 회사는 독일 회사라 유로로 1,300원을 뭐든지 환산하고 적용하게 되는데 1,300을 곱하면 오토십의 GV 값이 137,800원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10%의 제 수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13,780원이 한 사람당 들어옵니다. 정말 많이 주는 거죠. 이렇게 많이 주는 네트워크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첫 달에 5명을 소개했더니 얼마가 들어와요? 68,000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는 어때요? 오토십을 반가격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음 달이 돼서 제가 소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안 했어요. 아무도 소개를. 근데 그다음 달에 수당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조금 전에 제가 3개월 단위 오토십을 저희가 아보라고 얘기했잖아요. 3개월 매달 결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달도 그다음 달도 그다음 달도 3개월에 걸쳐 수당이 들어옵니다. 엄청난 거예요. 제가 10명을 하면 그 이상이 들어오고, 그쵸?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런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소개해서 싸게 먹고 또 10명을 소개해서 한다면 어떻게 돼요? 10명이 소개하면 거의 오토시 이상의 금액이 나가잖아요. 그럼 공짜로 먹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돈 벌면서 드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직접 추천 보너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풀 보너스. 풀 보너스도 마찬가지로 직접 추천 보너스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왜 아보부터 최고 적은 TP 아보 회원부터 받을 수 있는 보너스 종류거든요. 우리 회사는 풀세트라는 사업자가 되기 위한 패키지 상품이 있어요. 그 풀세트를 내가 아보일 때 내가 추천한 누군가가 풀세트를 사면 78,000원의 수당이 다음 달에 일시불로 통장에 찍힙니다. 그런데 제가 매니저일 때 밑에 풀세트를 사는 직치 회원이 생겼다. 그러면 156,000원이 들어와요. 약 18%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엄청 큰 수당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내가 5명을 했다. 그럼 39만 원, 156,000원짜리, 그러니까 풀세트 내가 매니저일 때 5명일 때면 78만 원이 되잖아요. 엄청난 큰 수당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초기 사업자들은 이 풀세트를 전하는 그 노하우를 기르셔서 전달하면 굉장히 많은 수당으로 움직이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탁월한 제품력으로 무한 소비가 일어나요. 다음 레벨 보너스에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PM은 어때요? 서현 선생님이 저한테 제품을 갖다 줘 다음날 아침에 몸이 거뜬히 일어났고 그렇게 심했던 비염이 좋아졌고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지고 발이 저리지가 않고 살이 빠지고, 그쵸? 그런 것들이 좋아지면 우리 남편이 입에서 냄새가 안 나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키포인트예요. 제 옆에 오면 냄새가 나는데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 냄새를 잡았어요, 제품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니까. 그런 사례가 터지면 어때요? 우리 전 사업자들이 만나면 앉아서 하는 얘기가, 체험 사례 얘기가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저희 고객 한 명의 저는 이게 너무너무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정말 저를 만날 때 굉장히 깐깐하게 제품을 따지고 저한테 뭐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성심성의껏 대했는데 제품이 들어가고 한 달 반, 2달 채 되지 않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제가 원래 병원에서 월경이 끊겼다고 했는데 생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순간 너무 놀랐죠.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몸에 안 좋은 어혈이나 그런 안 좋은 피가 빠지는 거 아닐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다음 달에 또 하는 거예요. 결국엔 생리가 새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고 늘 회사 갔다 오면 거실 소파에 시체처럼 누워 있었대요.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서 학교 갔다 온 아이들 간식도 못 차려 줬는데 간식을 차려 주고 자기가 청소하는 엄마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또 딸은 피부가 늘 트러블이 나서 정말 좋다는 병원을 다 다니면서 피부과를 다녔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저희 제품 기본에 뷰티만 섞어서 먹였는데 피부가 좋아진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 친구가 한 달 만에 IMM을 갔거든요. 자, 이런 경험들이 정말 소름 끼치게 어떤 때는 '저 사람 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머리가 났잖아요. 진짜 PM은 먹기만 하면 무한 소개가 나온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의 꽃 6 레벨 6 세대 보너스가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소개가 계속 나가고 세대별로 소개가 일어나면 6 레벨 보너스라는 걸 줘요. 6 레벨 보너스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 6 레벨 보너스를 받으려면 매니저부터 해요. 매니저부터 이 모든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매니저가 돼야 됩니다. 자. 잠깐만. 세대를 먼저 구분할게요. 제가 지금 다른 설명을 먼저 하려고 착각을 좀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1 세대, 2 세대, 3 세대, 4 세대 이게 세대가 구분되잖아요. 근데 그 이 세대를 그럼 어떻게 나누는지 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해요. 뭐 QM도 있고 뭐 아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대를 구분하는 걸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해서 제가 예시 문제를 한번 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매니저고요. 제 밑에 첫 딸이 이렇게 막 달았어요. 여러분 채팅창에 막 답을 달아주면 제가 선물을 쏠지도 몰라요. 지금 요 야보의 6줄이 6대가 달렸는데 몇 대라고 세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IMM 이상은 댓글 달지 마시고 그 밑에 직급자들은 댓글 한번 달아줘 보십시오, 채팅창에. 오, 달았다. 주하정님 1 세대요? 어떻게 1 세대일까요? 어. 어쨌든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 세대가 아니죠. 그쵸? 아보는 세대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아까 6 세대 6 레벨 보너스는 매니저부터 받는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매니저로 세대가 구분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는 그럼 몇 세대일까요? 답 주세요. 여기는 1 세대예요. 자, 그쵸. 맞아요. 1 세대입니다. 그럼 또 하나 예시를 볼게요. 자, 여기는 첫 번째 1 세대, 2 세대, 2 세대까지 뻗친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첫 번째 1 세대로 나오죠. 중간에 QM이 나오죠. QM은 세대에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노랗게 된 네모창이 매니저니까요. 자, 요렇게 1 대, 2 대, 3 대로 구분되는 이 세대에 한해서 세대 후원 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PM은 한 라인으로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라인만 매출이 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오직 PM만이 한 라인으로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라인은 무한대로 펼쳐나가는, 근데 옆 라인에 조건을 맞춘다 이러면 받을 수 없죠. 근데 저희 회사는 무한대로 펼쳐나가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어,
A 땡땡 회사의 그 바이너리 그 네트워크 방식을 보면 대실적 한 라인이 억대의 매출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소실적에도 억대를 매출을 올려야 커미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 라인에 억대로 매출이 떴는데 B 라인에 0이다. 그럼 수당이 0이에요. 정말 억울하겠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도 맞출 수 없는 게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든데 PM은 아주 쉽게 한 라인만 있어도 수당이 들어와요. 저희 위에 최정 스폰서님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라인만 있어도 돈이 됩니다. 이렇게 맨날 얘기하시는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억대 연봉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 6레벨 보너스 세대 구분하고 또 수당을 받는 첫 번째 관문이 매니저라고 했어요. 매니저부터 수당을 그 보너스를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오토십 회원은 직접 소개한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니저가 되어야지만 진정한 수당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매니저가 되는 방법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아보를 하고 아까 액티바지 기본 했을 때 196점의 포인트가 나와요. 그럼 나와 똑같은 아보 5명을 추천했을 때 거의 1000점의 점수로 매니저가 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생애 딱 한 번 오토십을 등록한 그달에 풀세트라는 제품을 사게 되면 매니저로 인정하마라는 이런 특별 세트 제품이 있어요. 그게 파워 칵테일 6박스, 리스트레 6박스, 액티바이즈 3개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아보를 하고 그 제품은 내가 먹고 6개의 제품 세트를 가지고 고객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죠. 또한 가족과 나눠서 먹어보라는 얘기죠. 체험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1000포인트로 사실은 자격을 달성해야 되지만 요 풀세트를 사는 분들은 603포인트로 매니저가 되는 특별권을 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했고 저희 스폰서도 이렇게 했고 인상이 되잖아요. 만약에 오늘 PM에 대한 기회를 엿보자고 지금 이 웨비나에 들어온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풀세트를 사셔서 매니저가 되는 자격을 취득하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너스가 리더십 보너스예요. 리더십 보너스는 본인의 직급에서 파트너 직급을 차감 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PT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급별로 리더십 수당을 주는 프로테지가 있습니다. 제가 18%일 때, 자, 제일 첫 번째 파트너가 PT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저랑 동급인 직급이잖아요. 그럼 18%의 리더십 수당은 저희 파트너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0%가 되는 거죠. 저한테는 리더십 수당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아요. 같은 직급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라인에 EVP가 있어요. 자, PT 18%에서 EVP 15%를 제하면 3%의 수당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근데 자, 이 두 직급에서 저한테 들어오는 게 뭐가 있죠? 아까 설명했던 6레벨 보너스가 들어옵니다. 6레벨 보너스는 어떻게 보면 이 PT 이상은 최소 오토시 회원이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산소득, 건물 하나를 여기서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요 하나에서도 받고요. 여기가 PT가 나오면 또 받고요. 또 받고요. 또 받고요. 자산 소득가가 되는 거죠. 엄청납니다. 6레벨과 리더십을 중복 지급을 해요. 또 적은 직급, 새끼 SM 직급에서는 6레벨 보너스 저거 외에 아직 세대수가 많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리더십 보너스 여기서 다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리더십 6레벨 수당을 중복으로 받게 된다는 거 굉장히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는 게 바로 PM입니다. 또 하나는 세계 모든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의 대부분이 부부는 한 코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PM만이 유독 따로 독립으로 저희가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PT고 남편이 EVP라면 6레벨 보너스가 중복으로 저도 받고 남편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챔피언이신 분들 많은 가족이 같이 하는 뭐 와이프가 CL이고 남편이 GP고 이런 분들의 수당을 상상하면 엄청나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빨리 그런 직급을 가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매니저 계속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매니저가 되셔야 이런 6레벨 리더십 보너스를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자, 우리 회사는 회원 오토십 회원일 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풀팩으로 여러분이 매니저가 되려고 풀팩을 샀어요. 그런데 퀄링파임 매니저라 그래서 매니저 수속 기간이 딱 한 달이 필요합니다. 월초 8월 초에 풀팩을 사도 QM, 8월 말에 오늘 29일 날 사는 분도 QM을 걸쳐야 돼요. QM이에요. 한 달 내로 카운트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9월 1일이 되면 진짜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수당을 받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찌됐든 사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거쳐야 되는 이 QM 달이 꼭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행운적인 날이라고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게 이틀만 지나면 9월 1일이고 바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세계에 들어가는 매니저가 되는 거잖아요. 진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자, QM일 경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QM일 때 아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아직은 저는 진짜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회원이에요. 오토십 회원으로 똑같은 자격이 주어져요. 풀팩을 샀더라도. 그러면 수속 기간에는 저의 직투에 1대 이렇게 소개한 오토십 회원들의 수당만 저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의 꽃은 뭔가요? 직접 후원 수당도 중요하지만 간접 후원 수당이 더 큰 수입을 만들어냅니다. 보시면 저는 5명을 소개했지만 이 밑에서 모든 사람들이 5명씩 소개하면 어마어마한 많은 회원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간접으로 소개한 이들이 소개한 수당을 받기 위해 우리는 매니저가 돼야 돼요. 매니저를 하지 않으면 이 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풀팩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 꼭 QM달을 달성하셔서 다음 달에 매니저가 되시면 엄청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스타트를 저희가 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회사에서 레벨별로 돈을 다 준대요. 근데 어때요? 회사에서 그냥 돈을 막 주나요? 밑에 막 생겼다고? 그렇지 않아요. 방금 전처럼 QM들 거쳐서 매니저가 되면 회사에서 하라는 게 있어요. 체크 어슈런스. 보장받을 걸 꼭 체크하세요라는 CA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CA 유지 쉬워요.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오토십 12만 4,900을 유지하면서 저와 똑같은 아보 회원 5명을 유지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분들의 100포인트, 오토십의 100포인트로 점수가 500점이 되고 저의 아보 103점을 합하면 603포인트로 CA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7가지 수당 모두를 받을 수가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아까 얘기한 오토십 했을 땐 직접 추천 보너스 10%를 받고요. 오토십과 풀세트를 했을 때는 6레벨 리더십 자동차 여행 보너스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또 저희 회사의 꽃인 자동차 보너스가 있어요. 이번에 6월에 WMC 갔을 때 IMM 카 보너스가 10% 인상시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달부터는 16만 9천 원으로 스타트가 끊어집니다. 저는 EVP가 됐을 때 벤츠를 그때 막 차 여러 종류가 다 됐을 시기 그리고 BMW 딱 확장하기 전에 제가 차를 뽑아서 지금 이 카보너스로 지금 벤츠를 타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제 이번에
CL부터는 포르쉐의 차가 추가됐잖아요. 목표가 하나 더 생겼어요. 빨리 CL이 돼서 요 포르쉐 차를 꼭 한번 타 보고 싶습니다. 5년 된 검정색 차여야 되고요. 회사에 그 스티커 주문을 하면 스티커가 와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이고 독일 본사에 서류를 보내면 카보너스가 혹여라도 빨리 안 타신 분들이 돈이 1 년을 회사에서 축적시켜 주잖아요. 그걸 일시불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카보너스에 도전해 보세요. 저는 지금 간간히 이 동네에 몇 대의 PM 로고를 많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도로도로마다 PM 피트라인이 아마 엄청나게 다닐 거라 상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보너스가 있어요. 빠른 승급 보너스. 보너스 종류가 정말 많죠. 어 SM부터 PT까지 13 개월 내에 이 직급을 달성했을 때 거의 토탈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매달 말일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받게 됩니다. 어 우리 스폰서님들 하는 얘기가 매달 월급이 2번씩 들어오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조그만 새끼 때 직급일 때 한 번 받아 봤거든요. 어 이 빠른 승급 보너스를 해내시는 분들은 정말 성공이 빨리 가는 걸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빨리 도전하고 빨리 직급이 가고 그만큼 리더가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주려고 하는 이런 보너스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적극 도전해 보세요. 직급별 평균 수입이 저희가 인제 보면은 요렇게 매니저일 때 15만 원, 또 어 IMM 땐 100 에서 요즘은 300만 원대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프레젠트 팀은 PT는 1,000만 원을 약 평균 월 평균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1,000만 원의 PT라고 하면 어 다 똑같지 않아요. 왜요? 나보다 더 능력이 좋은 파트너가 저의 직급과 거의 맞먹거나 바로 밑에 직급자가 되면 아까 리더십 보너스 때 말씀드렸죠. 리더십 보너스 차감하고 나머지만 돈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리더십의 수당이 좀 크기 때문에 600만 원 PT도 있고 700만 원 PT도 있고 800만 원 PT도 있고 그 차이가 오게 돼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스폰서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제가 받고 싶은 그 수당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의 PM의 정말 제가 좋아하는 여행 인센티브가 남았네요. PM은 다른 회사와 달라요. 여행의 수준이 달라요. 어떻게 해요? 유럽 회사다 보니까 다 유럽이나 대륙으로 여행을 가요. 제가 여기를 다 다녀왔잖아요. 나엠이 인센티브 투어는 어 항상 6월 달에 열립니다. 6월 둘째 주에 한 일주일간은 열리고요. 여기는 IMM이 10일, 12, 1, 2 4 달을 연속했을 때 자격이 주어지고 물론 한 번 다녀오신 분들은 제 인정 조건을 꼭 달성하셔야 됩니다. 이 여행 IM 인센티브 투어는 여행과 WMP를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여기는 회사가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건 뭘까요? 가면 어떤 회사이고 처음 가는 IMM들에게 "우리 회사는 이렇다."라는 거 모든 걸 보여줍니다. 그걸 경험하고 올 수 있는 인센티브 투어고요. 두 번째는 월드 투어입니다. 매년 3 월이면 약 10 일간 이 여행을 보내줍니다. 왜? 자격 딴 사람들만요. 그런데 이 월드 투어는 좀 특별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을 누리고 즐기고 쉬도록 해 주는 여행입니다. 제가 발리 월드 투어를 다녀왔거든요. 그 경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 걱정 안 하고 성공한 리더들과 얘기하는 그 자리 너무 신났었거든요. 그 경험을 다시 가고 싶어서 잔지바르를 땄는데 코로나로 취소돼서 지금 그 개월 못 간 게 너무나 속상하긴 하지만 이번 세실리 이 섬 환상의 섬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독일에서 롤프스로그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어 비키 여사와 신혼여행을 이 섬으로 가려고 했는데
때 이 자격이 주어가 됩니다. 자, 1년 내에 IMM 2라인, 직추 라인을 만들어내면요.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 VP 리더십 자격이 돼요. 2라인을 하고 VP를 달성하면 당연히 윈터리드 자격이 되는 거죠. 자, 윈터리드 자격은 8, 9, 10 중에 2달에 VP를 자격하고 11월에 딱 자격을 취득했을 때 윈터 리더십 자격이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좀 빨리 가야겠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PT 인정식. 정말 회사에서는 PT부터는 정말 리더로 인정하고 정말 많은 거를 대접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정말 저는 마지막 꼬레비로 그 자격을 따서 갔다 왔지만 회사가 보여주는 것은 정말 엄청났어요. 제가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격에 대해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니스, 두바이, 플로리다 선택할 수 있고요. 매달 몇십 명의 PT들이 탄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한꺼번에 여행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세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여행 인정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독일 PM은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PM과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나는 수수료를 받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다른 기업들은 그럼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나요? 엄청나게 많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금 모든 회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떼돈을 버는 회사는 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고. 자, 배달의 민족을 한번 볼게요. 배달의 민족이 식당과 소비자를 연결했더니 기업의 가치가 10조 시장이 됐다고 합니다. 또 카카오는 어때요? 더 많은 기업들을 소비자하고 연결해주고 기업의 가치가 100조 시장에 육박합니다. 근데 PM은 어떻게 해요? 정말 질 좋은 제품을 고품질로 GMP 기술로, 독일의 기술로 GMP 기술로 만들어내서 저희는 고객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을 형성하는 나와 우리가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나의 플랫폼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로 시작해서 또 소개가 나면 또 플랫폼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런 기업의 플랫폼들은 개인과 개인이 플랫폼이 형성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런데 PM은 내가 플랫폼이 되고 또 개인의 플랫폼이 연결되고 하면서 플랫폼, 내 자신이 플랫폼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전달되는 게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 독일 PM 빨리 성장하는 이유를 한번 짚어볼게요. 매달 오토십 자동 구매 시스템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수당받는 조건 달성에 무리가 없어요. 오토십 다시면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자 보상, 오토십 회원도 누구나 10%의 퍼스트라인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탁월한 제품력으로 엄청나게 제품이 팔려 나갑니다. 자, 한계 없는 수당, 무한대로 깊게 넓게 펼칠 수가 있고요. 또 카 보너스, 여행, 용매물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풀 보너스, 누구나 수입이 되는 탄탄한 멤버십 구성이 오토십으로 가능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고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정말 더 많은 걸 준비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바이의 PT 인정식에 다녀온 사진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 아시죠?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아마추어와 프로는